그래서 이런 제품은 구매 대행으로 마진도 챙길 수 있고 디자인 다양성도 챙길 수 있고 그런 적합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오늘은 구매 대행 마진율 계산하는 방법이랑 한번 제가 마진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월별로 이제 남는 금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남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또 앞서서 하나를 팔았을 때 얼마를 남고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진이라는 거를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판매한 금액, 내가 이제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는데 그 물건을 사는데 5,000원이 들었다. 그럼 이제 들어간 돈 5,000원을 빼면은 5,000원이 마진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냥 내가 순수하게 얼마 벌었나 이걸 계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좋겠지만 마켓 수수료라든지 뭔가 세금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 계산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은 이제 비율할 때 율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은 판매한 금액 대비 남은 금액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 뭔가를 팔았어요. 뭔가 팔았는데 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마진율은 50%가 되는 겁니다. 제가 100만 원짜리 팔았는데 3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마진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진율이라는 거는 비율 값이에요. 그래서 마진율만 봐서도 안 되고 남는 마진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두 개를 좀 혼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 10,000원짜리를 제가 팔았는데 마진율이 50%예요. 근데 마진율이 50%라고 해도 판매가가 10,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판매가 100만 원짜리가 마진율 50%면은 50만 원이 남겠죠. 물론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50% 남기고 팔면 정말 좋겠지만 이렇게 절대 금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는 경우에 판매가가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상품은 오히려 마진율이 높게 해서는 판매가 좀 잘 안 일어나고 조금 더 마진율을 낮춰서 올려야지 판매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판매가 5만 원 이하짜리는 거의 40에서 50% 내외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저렴한 것도 많이 판매하는 편인데 저렴한 걸 판다 해도 하나를 팔았을 때 무조건 10,000원 이상 남기는 물건을 찾고 또 그렇게 마진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10,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은 이유는 저희는 이제 구매 대행업이잖아요. 고객이 물건을 사고 나서 그 위에 뭔가 처리할 게 많아요. 주문서 작성도 해야 되고 타오바오 판매자랑 뭔가 소통도 해야 되고 그다음 고객이 문의 들어오면 처리해주고 이런 부대 시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00원 이하로 남기면은 시간 대비 노동력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약간 마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초보분들이 저렴한 거를 파실 때는 나는 하나 팔았을 때 그래도 5,000원 이상 이렇게 좀 낮추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무조건 10,000원 이상 남기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가 10만 원 이상 되는 물건들은 평균적으로 20에서 40% 정도 마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상품별로 워낙 이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액이다 라고는 할 순 없지만 평균적으로는 2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잘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좀 잘 나는 상품들은 이런 파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고장이나 파손 나는 상품들은 마진율을 너무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 팔았을 때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가 고장났을 때 그만큼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안전비용, 리스크 비용 같은 걸 생각해서 이런 제품들은 마진율을 일부러 널널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좀 거울 같은 거를 팔았었는데 유리 제품이에요. 유리 제품인데 10개를 보내면은 아무리 포장을 보완을 해도 하나는 꼭 깨져 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대신에 그 상품은 마진율이 널널했기 때문에 10개 보내서 하나가 파손이 나도 결론적으로는 남은 9개 판매했을 때 마진율이 널널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보분들은 가늠이 안 되겠지만 판매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본인만의 이런 책정도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는 사업에 항상 무조건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상품에 맞게 약간 마진율을 좀 유도리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가라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셀링을 하기 전에 제일 오해를 했던 게 무조건 최저가여야지 고객이 산다. 최저가가 아니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저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최저가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상품을 업로드해야 되는 시기에 다른 판매자랑 계속 가격 비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업로드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또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내게 비싼데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업로드를 못 합니다. 진전이 없어요.
오히려 남들이랑 가격 비교하지 않고 올렸을 때 판매되는 경험이 있어야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건 올릴 때는 아예 남의 가격을 보지 않고 일단 올리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내 물건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왜 안 사지?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격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 최저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번 예시로 구매 대행 상품이랑 또 국내 상품 좀 가격 차이가 있는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철제 매거진 렉이라고 해서 왜 어디 가면 이렇게 팜플렛 꽂혀 있는 이런 철제 잡지 꽂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상품이 지금 네이버 국내 배송 상품 기준으로 8만 원 초반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타오바오에서 좀 비슷한 규격의 상품을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상품 규격이 48cm, 36cm 요 정도 규격이었는데 거의 비슷해요. 약간 요 위쪽 디자인만 다르고 거의 유사한 상품입니다. 밑에 바퀴도 달려 있고요. 이 상품이 지금 타오바오에서 104위안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한 얼마 정도로 책정해서 팔아볼까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업로드 프로그램을 쓰시면은 업로드 프로그램에서 내가 설정한 마진으로 알아서 책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수동으로 올리시거나 업로드 프로그램에 마진을 보여주더라도 좀 자세히 계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진율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마진율 계산기고요. 유튜브 설명이나 댓글에 이제 링크를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켓명을 적으셔야 되는데 마켓명을 적는 이유는 마켓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마켓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두 번째 시트 보시면은 마켓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옵션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수료는 사실 마켓마다도 안에서 수수료가 다 달라져요. 쿠팡 같은 경우만 해도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다르고 스마트 스토어도 6%라고 해놨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 2%, 3%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수수료는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품명 적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상품명 굳이 적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단품별로 여기에 가격을 입력을 해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노란색 부분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제 뒤쪽에 얼마가 남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마진율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런 상태고요. 여기 노란색 부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FM대로 하시면은 그날 아침마다 환율을 확인해가지고 설명 자료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율은 네이버에 이렇게 중국 환율이라고 치시면은 그날 환율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팔 때 말고 살 때 기준 188.96위안이죠. 그러니까 한 189, 190 정도로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190으로 지금 다 고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금액 이런 걸 입력을 할 건데 먼저 판매가를 책정하기보다는 타오바오에서 지금 판매하는 금액 이거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상품인데 104위안이에요. 무게는 사실 요 정도 되는 철제 렉이면은 한 5, 6k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포장 무게 해도 제가 봤을 때 널널하게 잡아도 한 6, 7k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7kg로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배대지 기준으로 7kg 금액이 13,500원입니다. 배송비 영상은 따로 찍어드리긴 할 건데 저는 배송비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거든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3,500원이다 해서 13,50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 15,000원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500원이라고 13,500원 이렇게 딱 잘라서 입력하기보다는 한 15,000원 이렇게 입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원 라인에도 색칠을 해놨는데 이제 12kg 한 10kg 정도 되는 애들은 다 2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신다 보면 되고요. 이 배송비 책정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타오바오 판매 금액 아까 104위안이었죠? 104위안 그다음 배대지 비용, 배송 비용 15,000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이 상품은 좀 저렴한 상품이라서 관부가세나 기타 비용이 안 들 텐데 관부가세가 들어가는 상품은 여기에 관부가세, 예상 관부가세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기타 비용은 뭐 돼지코를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비용이 발생한 게 있다.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총 비용이라고 있는데 총 내가 이 상품을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5,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 등록 오래 한 편이라서 이 정도 되는 제품이면은 한 52,000원 이 정도에 팔면 괜찮겠다.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35,000원 든다라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싸게 입력해 가시면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당겨놓고 할게요. 여기 보이는 매출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신고하게 될 매출인데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5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15,000원이 남는다.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생각한 52,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17,000원 정도가 남고 좀 오른쪽에 가시면은 마진율 33% 정도 남는다.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산 예정 금액인데 이건 말 그대로 예정 금액입니다. 아까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6%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 정도 수수료를 떼면은 48,880원 정산을 받는다. 이런 예정 금액이고요. 여기 보이는 수수료 제외 매출.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도 떼고 실제로 총 받는 금액은 14,120원 정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하기 편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이랑 일반이 있는데요. 이 금액은 여기 수수료 제외 매출이 아니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 매출 기준입니다. 왜 이제 수수료 제외 전 매출 기준이냐 하면은 이거는 세금 관련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간이이신 경우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까지는 사실은 부가세 0원입니다. 그래서 간이이신 분들은 사실 부가세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 금액 거의 그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간이이신 분들 중에서도 4,800에서 8,000만 원 매출 사이이신 분들은 1.5% 정도 부가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간이는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대략적으로 이제 10%만 띄워놨는데 일반이신 경우에는 매입 공제가 추가적으로 더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근데 이 부분은 또 세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이 상품을 봤더니 배송 중에 뭐 부서지거나 이런 상품은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보기에는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에 되게 안전하게 잘 포장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질 위험도 거의 없는 제품이고 해서 마진율 한 30% 정도로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세운 기준 하나 팔았을 때 최소 10,000원 이상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 17,000원 요 정도 남기 때문에 가격을 한 요 정도 내외로 설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82,000원인데 저희는 52,000원까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비 3만원이나 저렴하고 이런 제품은 가정에서 쓰기보다는 뭔가 공공기관이나 여행사 뭐 이런 업체에서 많이 쓰겠죠.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려도 좀 저렴하게 비용 절감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구매 대행으로도 충분히 이런 물건을 많이 구매합니다. 또 국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사입을 해서 들어오려면은 재고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팔리는 색상이랑 디자인 위주로만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구매 대행은 사실 그런 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찾은 상품만 해도 위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볼록 솟아있는 모양이고 여기 다른 옵션에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다르게 생긴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구매 대행으로 마진도 챙길 수 있고 디자인 다양성도 챙길 수 있고 그런 적합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반자동 프로그램 쓰시는 경우에는 반자동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프로그램마다 마진 세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순 없고 제가 쓰는 거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상품을 프로그램으로 수집을 했고 아까 보니까 104위안짜리 기준으로 자동으로 5만원 초반으로 가격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은 애초에 설정을 하실 때 원하는 마진율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두시면은 제가 생각한 목표 금액에 비슷하게 수집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에는 별도로 크게 계산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혹시나 여기 이제 얼마 남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똑같이 엑셀 계산기에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서 가늠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58,000원이니까 아까 엑셀 파일에 가서 58,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마진율 32%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켓별로 이제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수수료가 6%지만 쿠팡은 11%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 가격이 10% 정도 더 비싸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10% 더 비싸게 세팅이면은 55,880원에 올라가겠죠? 여기도 104위안 그다음에 배대지 비용 1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봤더니 지금 보이는 매출은 쿠팡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수수료 제외하고 봤을 때는 네이버랑 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달 한 달이 다 차면은 그 전달 이제 내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한 820만 원 정도 순이익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 한 명을 쓰고 있고 실수령 100만 원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이런 원천세까지 했을 때 103만 4천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용이 발생을 하죠. 전 1년 결제를 했기 때문에 16만 6천 원 월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 알뜰폰 요금제 2,200원, 그다음에 반품을 몇 개 받았는데 한 3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3만 5천 원. 그래서 로스가 3만 5천 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 예상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까지는 간이 유지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매출이 7천 얼마였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간이 유지고 내년 부가세 신고 때는 간이 기준으로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1.5% 금액 계산을 하면은 12만 4천 원. 그다음 매월 세무기장 맡기고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세무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금액이 11만 원 정도. 구매 대행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총 제가 얻는 수익은 6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상 소득세 왜 안 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득세는 사실 이 구매 대행 사업자로만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모든 수입에 대한 전체 소득, 그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소득이 발생했다고 그 금액에서 100%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업을 하면서 또 발생한 비용 있잖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를 또 공제를 한 다음에 소득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소득 구간별로도 달라지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해도 제가 번 거보다 더 많이 내진 않아요. 어쨌든 마이너스는 나지 않지만 저는 이 금액에서 30% 정도는 소득세로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따로 다른 통장에 빼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세금용 통장에다가 그 달에 이제 발생한 비용의 한 30% 정도 따로 저장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작년에도 이제 30% 정도를 빼놨는데 생각보다 이런 공제 같은 걸 다 받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내진 않더라고요. 또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카드사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을 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다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나 좀 설명이 애매하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르게는 못 따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카톡방에서도 좀 실시간으로 답변 자주 드리고 있어서 카톡방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 안녕.